입니다. 5월 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야구 경기들이 있어요. 6가지 경기들 빠르게 분석하고 영상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양식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제 공개됐었던 전체 표였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문의사항은 제가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놨어요. 그래서 건의사항, 문의사항, 질문사항,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메일로 문의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가지 경기 오늘 야무지게 멘트 준비해 왔으니까 잘 듣고 가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진행 중이신 분들은 연휴 잘 보내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잘들 보내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주니치와 한신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주니치, 한신.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양팀 선발들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떨어지는 매치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주니치 선발 나카니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번 등판해서 10.1 동안 1.45의 WHP와 5.23의 ERA, 147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이 사실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페이스볼 타이밍이 괜찮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연속 안타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볼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도 하고요. 뭐 시즌 타율 전체 1위, 볼넷 1위, 평균 득점 1위, 최근 5경기 더욱더 많은 득점을 또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카니시 정도의 구속과 구위로는 한신의 빠따를 억제하기가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봐요. 나카니시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한신의 선발은 몬베츠 케이토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프릿이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이렇게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전형적인 변화구의 밸류가 높지만 페이스볼의 밸류가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변수가 뭐냐면 주니치가 이번 시즌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팀은 아니지만 팀 타율은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좀 강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36, 리그 전체 3위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주니치가 조금 화력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몬베치 K2에 대한 기대값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져가겠다라는 기대값을 설정하기가 진짜 좀 어려워요. 생각 이상으로 좀 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빠따라든지 불펜 밸류는 한신이 더 높지만 몬베치 K2에 대한 기대값을 설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6.5 기준 오버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요코하마 히로시마 경기 볼게요.
자, 요코하마 히로시마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요코하마의 선발 타케다가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아요. 3번의 경기 나와서 12.1 동안 1.54의 WHP와 5.84의 ERA. 2이닝 2팀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안정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볼끝으로 조금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이지만 이번 시즌 볼끝이 많이 죽었고요. 실투성 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코하마의 수비 자체가 좀 불안불안해요. 수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타케다가 이번 시즌 12.1 동안 총 8자책을 가져가는 동안에 자책이 아닌 실점도 되게 많아요. 총 14실점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이닝 정도를 먹어주면서 평균 실점이 5실점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타케타가 나왔을 때 승리를 정립하는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히로시마도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리그 전체 꼴찌인 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세라 등판합니다. 우아한 3쿼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싱,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퍼토리 되게 다양하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 오세라가 요코하마 만났을 때는 조금 약했어요. 4번의 등판에서 20.1 동안 13자책 5.75의 ERA. 요코하마가 이제 3쿼터 스타일은 꽤나 잘 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케타의 기대값이 높지는 않지만 요코하마가 빠따는 또 터져줄 수 있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히로시마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7.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해 드려볼게요. 히로시마 플랜 또는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요미우리 야쿠르트 볼게요. 요미우리 야쿠르트.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토고가 오늘 등판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에요. 이 친구도 우한 3쿼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뭐 스플릿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지난 시즌 너무 안 좋았어요. 22번의 경기 나와주면서 114이닝 동안 피안타 130개, 피홈런 10개, 볼넷 47개, 1.5의 WHP와 4.42의 ERA 기록하면서 너무 안 좋았거든요. 페이스볼의 구위도 많이 떨어졌었고 변화구들의 각들도 많이 떨어지면서 피칭 스터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지난 시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사실 토고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조금 낮게 잡아주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 부진했으니까 이번 시즌도 부진한다? 뭐 단순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시즌 팜에서의 등판은 있었어요. 팜에서 이번 시즌 5번의 등판을 가져갔었고요. 32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3.94의 ERA를 기록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1군에서 가져가는 기록으로도 조금 부족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군에서 가져갔을 때 3.94의 ERA 기록하면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사실 1군 복귀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사실 공교롭게도 야쿠르트가 최근에 빠따 감각이 괜찮아요. 뭐 시즌 타율 3위, 볼넷 9위, 홈런 5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평균 득점이 3.77득점, 최근 5경기에서는 5.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펀치력이 살아나는 추세. 이거 토고가 억제하기가 야쿠르트 억제해주기가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도 변화구들에 대한 각들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반면에 원정팀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쿠가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25이닝 동안 1회 WHP와 2.52의 ERA. 뭐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피안타 19개, 피홈런 3개, 볼넷 6개 내주면서 출루 자체를 좀 억제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 오쿠가와가 뜬공 유형의 투수고요. 구위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미우리란 팀 자체가 펀치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런 도쿄 돔에서 가져가는 경기 자체가 타자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화력전에 대한 베이스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야쿠르트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만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팀 불펜 시점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종합해 보면은 야쿠르트 브랜이라든지 역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토고가 사실 오늘 저는 기대값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요게 뭐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참고들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쿠텐 리오넴 볼게요. 라쿠텐 리오넴. 자, 홈팀 라쿠텐이 어제 소벤과의 3차전 대상 경기에서 수입은 피해줬습니다. 수입은 피해줬고 6연패 장출 구간을 끊어내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타키나카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라쿠텐 입장에서는 연승 욕심 날만 해요. 욕심 날만 한데 이번 시즌 타키나카가 144km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스플릿, 커브까지 여러 가지 구종을 던져주면서 보더라인 피칭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볼끝도 되게 좋거든요. 21.1일 동안 피안타 14개, 피홈런 하나, 8개의 볼넷,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다. 근데 사실 뜬공 유형에다가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장이 오늘 어디죠? 라쿠텐 모바일이죠. 전형적인 투수 친화 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타키나카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니오넨 빠따 같은 경우에도 펀치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런 라쿠텐 모바일 같은 구장을 떠나갔을 때는 원정에 갔을 때는 사실 홈런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타키나카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니오넴의 선발은 후쿠시마 렌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줄 수 있고요. 빠른 구속, 뭐 높이까지 이제 그 익스텐션에서의 강점까지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난이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라쿠텐전에서 안 좋았어요. 5.1인 던지는데 피안타 8개, 볼넷 3개 내주면서 2.06의 WHP와 5.06의 ERA 잘 못 던졌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150km짜리 공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몰리거나 아예 많이 빠져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쟁력을 그렇게 높게 잡아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발 구간에서 라쿠텐이 좀 마진을 남겨주면서 라쿠텐이 최근에 불펜 괜찮거든요. 뭐 클로저 후지히라가 최근에 너무 좋고 뭐 카지야라든지 스즈키라든지 최근에 이제 니시카키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선발 구간에서 마진 남기고 불펜 구간에서는 약간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자, 라쿠텐 프레 또는 역배 또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세이브랑 소뱅 경기 볼게요. 세이브, 소뱅.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이브가 이번 시즌에 선발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선발 방어율이 2.62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뭐 타카시 미쳐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라가 뭐 직전 경기 터지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잘하고 있고 뭐 타케우치라든지 와타나베라든지 스미다까지 다들 자기의 역할이 잘 되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불안한 선발이 누구냐면은 얘예요. 오늘 등판하는 스가이.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20.1 동안 1.38 WHP와 3.9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144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스토프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구위도 조금 약한 편이고요. 특히나 페스볼이라든지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지면서 좌타자 헌팅에서의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뱅 입장에서는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되게 좋아요. 뭐 쿠리아라라든지 야나기타라든지 마키아라라든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 140 중반 정도의 공은 되게 또 잘 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스가이로 소뱅의 타선을 억제하기가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쉴 없이 등판합니다. 151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스프릿이라든지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고요. 전체적인 피칭 스토프가 굉장히 또 좋은 유형이기도 하고요. 구위도 좋고요. 이거 사실 뭐 세이브도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 만났을 때 팀 OPS가 0.537 리그 전체 9위 수준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고 뭐 불펜 넘어가서는 이제 세이브의 불펜들이 뭐 이토카와라든지 쇼타라든지 나미레즈라든지 소뱅을 만났을 때는 특히나 이제 탈탈탈 털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선발 구간에서 소뱅이 마진을 남기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약간 벌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오릭스 지바 롯데.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특성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팀 다 이제 원정에서보다는 홈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좋은 그런 팀들이거든요. 오릭스와 지바 롯데. 특히나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몇 번의 경기를 가져갔었냐면은 14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2번을 이겼어요. 홈 승률이 85.7%, 야구에서 보기 좀 힘든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 되게 강합니다. 특히나 오릭스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51이 나오고 있는데 리그 전체 3위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홈에서 교세라 돔 자체가 투수 구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0.751이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뭐 144km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보도라인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유형인데 사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2번 나와서 8.2 동안 피안타 9개, 볼넷 4개, 1.56의 WHP와 5.4의 ERA. 그래서 저는 이거 오릭스 타선이 무난하게 공략해줄 수 있다고 봐요. 오지마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낮춰줄게요. 반면에 이제 오릭스의 선발은 타카시마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4번 등판에서 20.1 동안 1.08 WHP와 3.1의 ERA. 특히나 이 친구가 잘 되는 게 뭐냐면은 이닝 데뷔했을 때 볼실에 대한 억제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뭐 지바롯데가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도 아니고요. 원정에서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에 많이 줄어드는 팀이다 보니까 타카시마가 충분히 6이닝 이상, 뭐 7이닝까지도 먹어주면서 2실점 이하,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면 사실 양 팀의 불펜에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불펜 방어율 리그 전체 1위, 불펜 방어율 리그 전체 꼴찌. 근데 사실 오릭스가 뭐 오늘 경기에서 테라니시라든지 무프노키라든지 마차도까지 등판이 가능한 일정이라고 한다면 타카시마 이후에 필승주들이 모두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지바롯데의 원정에서의 득점 기대값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사실 오릭스의 불펜 리스크보다도 지바롯데의 원정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릭스 승에다가 저득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바롯데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오릭스 승,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 야구 6가지 경기 있는 거 싹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멘트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따가 MLB 때 한 8시 전후로 해서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혼니시님 추천 감사합니다.